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제 우량주를 리뷰를 하면 이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시고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기본적 분석보다는 재미없잖아요. 차트 보면 이제 차트 하시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테마주나 아니면 코스닥 위주로 올리시길래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전 사실 기본적으로 실적을 먼저 보기 때문에 거래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의 트렌드는 알아야 되니까 코스닥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코스닥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코스닥 1년간 성적표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지수뿐만 아니라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섹터 바이오, 뭐 지수, 그다음에 국가별 여러 가지 없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자료 준비한 거고 코스닥을 보시면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5%입니다. 요 주황색이 코스닥 차트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는 아니고 2018년 1월 2일을 100으로 봤을 때 전세계 지수랑 S&P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18.5%, 코스피가 마이너스 18.3% 선방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잔고로 봤을 때는 이제 2배 이상 빠지죠. 이제 보통 코스닥 2% 정도 하락하면은 이제 한 5배 빠지니까 한 5% 빠지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한 20% 손실이라고 봤을 때는 1억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남은 잔고가 평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락폭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는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어 왔나. 2018년도에 보면 코스닥 벤처펀드가 아주 이슈였었죠. 저희도 매일같이 교육하면서 먼저 하겠다고 왔던 자산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4월달 전에 뭐 꼭 해야 된다면서 와서는 그렇게 입을 터시더니 지금 마이너스 보시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13%, 단기 수익률도 마이너스 2%, 3개월도 마이너스 13%, 거의 대부분 20% 가까이 됐습니다. 좀 이럴 거면은 사실 할 의미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코스닥 전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이 상장 용이하도록 준비했다면서 이 거래소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18%입니까? 그리고 또 지난 20일 상장 기업 수를 105개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은 105개. 상장한 코스닥 기업만 105개를 이루어내겠다. 과연 그럴까? 2014년에 66건에 1조 1천억. 그 다음에 2015년도는 화랑이었어요. 우리 코스닥 시장이. 102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60건, 2017년도에 70건, 2018년도에 105건, 지금 현재 2018년 12월 27일 105건은 어디 가고 77건입니다. 말대로 되는 게 없어요. 1년간 매매 금액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7,800억을 팔고 도망갔고요. 기관은 더 가관입니다. 1조 3,359억 원을 현재 팔고 나갔고요. 개인만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게 코스닥이 정말 쉽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뭐 개중에는 잘 잡아서 뭐 수익 많이 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10조가 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웹젠 인터플렉스 거래소로 넘어가면서 시가총액 10조 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밖에 없고요. 쭉 살펴보시면 아마 좀 생소한 종목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신라젠, ENM 이런 것 종목들 제외하고도 아난티는 또 새로 들어온 친구고, 그래도 뭐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시총이 110조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요 1조짜리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7위부터는 1조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퍼가 200배 이런 식으로 600배, 100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총으로 나열을 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지금. 상장 요건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설립 경관 연수 일반 기업은 3년, 벤처 기업은 미적용, 자기 자본도 30억 이상, 벤처 기업은 15억 원 이상. 그리고 지분 분산만 하면 되잖아요. 소액 주주 500명 이상 모으고 25% 이상 청구 후에 모집하는 것도 5%. 뭐 이 중에 하나 택일 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있고, 자본 잠식 없을 것, 감사의견 적정, 경영성과 계속 사업이익이 날 것. 게다가 기술성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풀어주는 부분이 있고, 이익 규모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1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20억, 매출액 100억 중에 하나,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살펴본 거는 처음인데, 최대 주주 매각 제한 6월, 기타 외형 요건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이거는 상법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양도 제한을 하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어쨌든 이 상장하는 조건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코스닥을 어렵게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는 어쨌든 수급이죠. 코스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는 수급.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이 기업 가치와 이미지 평가 개선. 어쨌든 코스닥은 약간 이 다우와 나스닥 같은 뭐 그런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메이저와 마이너의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더 안 해요. 이제 저희 사실은 회사에 있을 때는 코스닥 종목은 하시겠다는 분만 하시지, 저희가 추천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규모가 크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쪽에서도 뭐 거의 권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만의 리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떠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하고 있어요. 회사 얘기고. 코스닥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주식하겠습니까? 그래서 차트가 또 버라이어티하죠. 현재 요 660선에 걸쳐져 있고, 이 수준은 2017년 8월, 9월에 횡보하던 요 구간 수준으로 되돌아와 있고,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정말 진짜 천국이었어요. 이때 돌이켜 보시면은 800선에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거의 900선 뚫고 1000 넘어간다고 매일같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가 나올 때가 고점이었죠. 그래서 정말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계속 머물다가 코스닥 벤처 괜히 떠들어대가지고 잠깐 오르는 척 하더니 고꾸라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코스닥 벤처 펀드를 그렇게 팔으라고 해서 많이 팔았더니 고꾸라지는 모습, 반등하는 척 하더니 고꾸라지고.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6월부터 또 고꾸라지고, 10월에는 연기금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거의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매도하면서 하루에 4% 5%씩 또 빠졌었죠. 네. 바이오 얘기 나오면서 또 하락, 최근에. 그리고 이런 세월의 흐름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사실 반등 구간이 정말 없었어요. 이 4월 달에 코스닥 벤처의 열흘간, 약 열흘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약 열흘간 정도 반등. 이거 반등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상승했던 구간이 한 2번 정도 있었네요. 2번, 3번, 1년 동안. 힘들었던 장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와줘야 이제 좀 주식할 만 나는데,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주질 않으니 조금 진짜 2018년은 정말 지옥 같은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 팔고 나가시면은 요 뒤에 장밋빛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제 어려울 때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것도 웃긴 통계였어요. 개인이 사면 빠진다. 2017년 자료기는 한데, 이제 거래소에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개인이 순매수한 코스닥 종목은 100% 하락입니다. 100% 하락. 10개 중에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사면. 그래서 코스닥 하시는 분, 저는 사실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참고만 할 뿐인데, 개인에 대한 수급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파는 종목에 대해서는 팔던 말던 크게 영향이 없는, 개인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의 시장에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류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1년간 상승순위, 1년간 2018년 1월 2일 기준에서 2018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했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데아티아이 이런 거는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ST큐브도 마찬가지고, 아난티 최근에 이슈였던 거, 포스코엠텍도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아무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폭도 크네요. 상승 10개짜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패당한 것도, 상패인 것 같은데 상패당한 것도 있고, 하락 순위를 보시면 상패당한 게 바로 눈에 띄죠. 이제 90% 이상 된 정리매매 들어갔었던 종목들 하나 더, 여기 3개 더 있네요. 아, 정리매매가 아닌 것 같네. 바른전자는 정리매매가 아닌 것 같은데. 톱텍도 지금 거래 정지죠. 톱텍은 사실 진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거래 정지까지 먹고 지금 멈춰 있는데 아마 상패 당하겠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게 훨씬 많죠. 하락폭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사실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 손님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플렉스 이것도 이 쓰레기 같은 종목, 이것도 진짜 가슴 아픈 종목인데, 어쨌든 요 옴니텔은 비트코인, 종목 고르는 게 정말 신중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 아는 종목에 대해서만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확신이 들어요. 아무거나 들어가서는 장기로 보유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짧게 나온다는 전략이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차장고, 여기는 코스피고 여기는 코스닥입니다. 대차해서 상환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대차하고 안 갚고 그대로 공매도 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많이 한 것도 있네요. 어쨌든 잔고 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15억 주, 15억 7,600만 주, 15억 주, 그 다음에 여기는 10억 주.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대차장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고, 흐름이 조금 보이는 모습인데, 10억 주, 15억 주, 이게 비슷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1,400조,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200조.
약 7배 정도 더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대차장고는 코스닥이 많다. 그러니까 우량 종목들 위주로 언제든지 밑으로 치려는 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왜 이자까지 주면서 대차 종목을 빌리겠어요?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달 거래하시게 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만 단타로서 이제 수급이 분명히 딸려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도 좀 있고 그런 종목들로 코스닥은 단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비중도 그렇게 높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오늘은 재미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 재미로 이렇게 보시고 많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 또 무섭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지금 현재 11시 49분인데 잠을 자려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종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